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 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심심해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 더운 날씨에 당시 여름이었어요. 친정엄마만 찾아오면 에어컨을 끈다던 그 못된 시어머니라는 글을 읽고 저도 몇 가지 떠오르는 옛일이 있어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접어드는 맞벌이 주부예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야 이건 뭐 항상 자기 하는 말만 옳고 어찌나 고집이 센지. 주위 친척이나 지인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성품을 지니셨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꿀이 흘러야 할 신혼초 때 꽁냥꽁냥 하는 것 대신 미친듯이 개처럼 싸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젠장. 저희 시어머니가 그래요. 참 못된 양반인 게 일단 자기 입,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 완전 당연한 거고 자인의 순리이자 이치인데 며느리인 제 입에 들어가면 아까워서 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진짜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거를 꼭 티를 냅니다. 그냥 티를 안 내면 모를까 티를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남편이 아직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이 폐암이 걸리셨다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폐부전증까지 겹치면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당신 혼자 살게 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때부터 그랬나봐요. 안 그래도 애지중지하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당신 아들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아, 시누이도 하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망할년.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두 사람 시골이고 신혼여행 가는 거 이걸 따라오려고 하셨어요. 물론 남편의 폭발로 그 계획이 무산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제부터 본문인데 음슴체로 쓸게요. 신혼초 어느 날 시엄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친구 거기다가 남편과 저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조촐한 외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말이 조촐한 거지 나름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갈비집으로 갔어요. 본인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환장하죠. 미쳐버려요. 그런데 그런 성향과는 달리 배는 좀 작아서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고작 해야 한 2인분? 아무튼 이 5명이 다 같이 삥 둘러 앉았는데 어머님이 그래 이자 고기 좀 올려봐라 이러면서 완전 자연스럽게 저한테 가위랑 집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신혼초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서 밑보이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네 어머님 이렇게 대꾸를 하고 완전 열심히 구웠죠. 그렇게 한 2-3덩어리 구웠나? 남편은 이런 제가 좀 불쌍하고 안타까웠는지 아 우리 마누라가 고기를 잘 못 굽는구만. 봐라 이 아까운 고기 다 태운다. 이리 줘봐. 내가 구워줄 테니까 너는 먹기나 해. 뭐 말은 이렇게 좀 차갑게 했지만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저도 같이 웃으면서 집게를 건네는데 어머님이 손을 탁 하고 완전 세게 내리쳤어요. 그것도 남편 손이 아니라 제 손 말이죠. 집게 들고 있던 손 탁! 이땐 저도 저지만 시누이 친구가 더 놀랬나봐요. 입으로 헉 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랑곳 없어요. 너는 남편이 쎄빠지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런 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안 그러냐? 이러셨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 맞벌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남편보다 50 정도 더 벌어요. 뭐 성과금 보너스 이런 거 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때는 뭐 내가 더 버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다짜고짜 예고도 없이 손을 탁 하고 맞으니까 뭔가 억울하고 막 서운한, 그래서 눈물이 살짝 이게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요. 꾹 참고 묵묵히 말없이 고기를 굽는데 아 진짜 개얄미웠습니다. 굽는 족족 이 할매가 자기만 처먹어요. 그래서 나도 좀 먹어볼까 하고 잘 구워진 거 앞접시에다 한 점 올려두니까 그걸 도로 뺏어가지고 자기 딸내미한테 줍니다. 이거는요 제가 직접 보고도 제 눈이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얘도 참 웃긴 게 지 엄마가 집어준다고 그것도 넙죽넙죽 잘 받아 처먹네요. 아니 불판 위에 있는 거 준 것도 아니고 내 접시 위에 있던 건데 찝찝하지도 않나? 여튼 우걱우걱 잘 처먹어 됐어요. 그러다가 시누이 친구가 이게 좀 불편했나 봐요. 이제 제가 구울게요. 이리 주세요. 이러니까 어머님 왈. 아유 너는 마음이 이렇게 넓니? 그래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냐? 이러면서 하하호호 말려버렸죠. 그리고 제일 미웠던 우리 남편. 처음엔 고마웠죠. 대신 구워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 손 맞았을 때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미웠죠. 그런 미운 남편을 쳐다보니까 집에 한 쌈 크게 우겨놓고는 우걱우걱 씹어대는데 나는 집 마누라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야 진짜 이런 남편이 너무 미워서 가만히 이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며 살찐다 니는 그만 좀 먹어라 이러면서 면박을 줬어요. 먹지도 못했는데 저 하나도 안 뚱뚱해요. 163에 몸무게 51, 2kg 왔다 갔다 그냥 뭐 보통 체형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뚱뚱하죠. 182에 88kg예요. 그리고 남편도 식탐이 살짝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고기 구워준다는 태도 말이죠. 고기를 누가 굽든지 말든지 지 마누라가 먹고 있는지 못 먹는지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 혼자 처묵처묵하기 바빴어요.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에 가서 대판 싸웠죠.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버지 기일 때 사실 뭐 저희 친정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 엄마 도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잘하죠. 그런데 이건 뭐 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사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뭐 산처럼 쌓으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워 먹어. 내가 구우면 다 먹어. 아무튼 이날 연차까지 쓰고 도와주러 갔는데 저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무진장 했거든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랑이랑 저 연애할 때 어머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잘해주셨고 말도 재미있게 하셨던 분이에요. 쿨하고. 그리고 상견례 할 때도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아이고 땡땡이는 제 친딸 같아요 이러면서 완전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결혼 후 얼마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기 끝나자마자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도 여행 간다. 아마 그 모든 게 연기였겠죠. 그래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야. 아무튼 연차까지 쓰고 가서 제 나름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 굽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건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말이죠. 제 옆에 눌러앉아 굽는 족족 다 집어먹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신랑도 식탐기가 살짝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지 엄마를 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 그리고 이때 시누이도 같이 앉아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어렵다고 다 태우고 부서지고 안 되겠다 싶어 전 말고 아가씨는 튀김 좀 튀겨주세요 이렇게 시켰더니 모양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지 얼굴 닮았습니다. 특히 새우튀김. 그렇게 대충 한 15분 지났나 아 어깨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우는 소리로 징징거립니다. 이때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안 하는 게 더 없는 거야. 예, 그 똥손들 있죠 똥손들. 그래서 결국 저하고 어머님 이렇게 단 둘이서만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지글거리는 불판을 바라보던 어머님이 대뜸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으면 너는 지금 병원에 있었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머니 제가 왜 병원에 가요? 이렇게 되물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야는 왜는 무슨 누구 시아버지 병수발 안 할 거냐?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이러고 웃고만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 신랑 만난 게 참 큰 복 아니냐? 이러셨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전부 치고 있는 며느리 옆에서 다 주워 먹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물론 지금이야 확 받아치겠지만 그땐 저도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가지고 중증 환자라 대꾸를 못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맨날 첫날 당하기만 하다가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 부부, 이쪽도 부부예요. 이게 부부끼리 동반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는요 여기서 평생의 은인이자 큰 스승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의 마누라죠. 보니까 이 아내분이 중간중간 본인의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이게요 가만히 들어보니 저하고 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남이 보면 그냥 완전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네, 네. 아 됐어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저 말고 땡땡씨랑 얘기해요. 자기 전화 받아. 한 서너 번 이렇게 통화하는 걸 봤는데 무슨 볼 때마다 쿨레 풀풀 무슨 여전사를 보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저였죠. 초면에.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이 스승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니 스승님께서 가라사대. 일단 귀를 닫으세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귀를 뚫고 억지로 들어오면 그냥 반대쪽 귀로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대답에 영혼은 필요 없습니다. 건성으로 하세요. 뭔가를 원하거나 해달라는 게 있으면 그냥 해주는 척만 하세요. 그러나 생색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고루 같은 이유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됐을 때도 아무리 그게 작은 피해라 해도 무조건 크게 부각시켜야 되죠. 끝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게 역시나 아무리 작은 해프닝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 중심에 남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뭐? 남편을 끌어들여? 사실 이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몸으로 체험을 한 후 그 효과에 기겁했습니다. 진짜. 남편 끌어들이기. 뭐 아무튼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큰 가르침을 사사받고 그래 나도 꼭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이 왔던 날이죠. 제 퇴근 시간을 알고 오신 건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듣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내지 마.